예, 기동 방식을 조금 더 해야 되겠네요. 예. 이제 단상유도 전등이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쭉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속은 전류에 비례하잖아요. 전류가 많이 흐르면 우리가 암페어 오른손 법칙에서 자속도 많이 나오는데 그 비례상수가 Li잖아요. Li. 비례상수가 Li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바퀴일 때 여기 I가 흐르면은 이 파이가 나오는데 이 파이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여러 바퀴를 한다. 그러면 뭐예요? 자속도 뭐예요? 여러 개 나올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죠? N파이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N파이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 거죠. 그죠? 파이가 여러 바퀴 되면 이렇게 N파이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파이는 뭐 이렇게 n분의 li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요 관계를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거는 뭐 전자기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자 이게 단상유도 등이 회전자가 생기지 않는다 있어요. 아니 왜 생기지 않는다? 자기 스스로 기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회전자기 또는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또 그려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너무 오래 걸려서 이렇게 자료를 찾았는데 이게 조금 너무 앞에 들어가 있어요. 저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앞에 들어가 있는데 단상 걸 제가 하나 좀 적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하나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녹색이다 그러면은 이 녹색이 하나는 뭐예요? 쭉 이제 이렇게 됐다 그러면 뭐예요? 이제 단상이 아닙니까 이게? 삼성 같으면 이게 이제 120도씩 이상차가 나는데 그러면 자속이 뭐예요? 쭉 이제 전류라 그러면 쭉 이쪽 방향으로 쭉 커졌다가 다시 여기 마이너스 방향으로 커지고 이래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자속이 이 방향으로 쭉 커졌다가 또 다시 또 이쪽 방향으로 쭉 커졌다가 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양은 뭐예요? 정연파하고 똑같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이렇게 자속이.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가만하고 있는 상태에서 쭉 올라갔다가 자석이 내려갔다 하면은 그게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지. 그걸 우리가 뭐냐면 교본자계라고 그런다. 교본자계. 제가 미리 좀 써놨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크기가 같고 방향만 바뀐다, 이게. 이렇게 해서. 따라서 이걸 어떻게 하든지 다시 하나를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콘덴서를 집어넣어서 만들어주든지 인덕턴스를 해서 만들어주든지, 리액터를 써서 만들어주든지 하면은, 리액터는 그 전압에 대해서 전류가 뒤질 거 아니에요. 그죠? 콘덴서는 앞서고, 90도 뒤지고 앞서고. 그냥 전류, 평상시는 뭐 어느 정도 이제 단상 전류가 뭐 전압하고 동상이든 뭐 앞서든이든 한데, 어쨌든 콘덴서 쓰면 더 앞설 거고, 리액터를 쓰면 더 뒤질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를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위상차를 갖게. 병렬 연결로 단상 하나를 더 만들어줘요. 위상차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단상 두 개가 돼서 이게 비로소 회전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교본자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 교본자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또 저거에 식어대로 양 또는 의미 방향으로 증감하고 방향을 바꾸지 않는 거다. 이걸 이제 정연파 한 개 있을 때. 정연파 교본자계 뭐 이런 얘기를 써요. 여러 개 있으면 이렇게 이제 어떤 위상차를 얼마만큼 틀어서 이거만큼 위상차를 줬잖아요. 이런 위상차를 주면은 이제 여기서 회전자계 생긴다. 어떻게 생기느냐? 여기 이제 코일이 A-하고 B-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요 T1 시점에서 봅시다. 여기는 플러스죠. 그죠? 이렇게 녹색은 A는 플러스고 B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A는 플러스니까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또 B는 마이너스니까 여기 나오죠. 그죠? 나와요. 네, 들어가고 나와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들어가고 여기 B 다시해서 이쪽에서 들어가겠네요. 이게 나와야 되니까. 요것도 들어가니까 여기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두 개가 나오는 방향이니까,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이렇게 됐죠. 그죠? 전류가. 예.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이렇게 흘러요.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들어가는 방향이 흐른다는 얘기죠. 왜냐면 암페 오른손 법칙에서 들어가니까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렇게 흘러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나오는 방향이니까 거꾸로 이렇게 흐르겠네요. 그러면 이게 이 자속의 방향이잖아요. 그렇게 자속이 이쪽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T2 시점에서는 그 녹색 그러니까 AA-는 여기 A는 플러스 B도 플러스네요. 그러니까 A도 플러스 B도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이쪽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들어가니까 또 이쪽 방향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쪽 나오는 방향이 또 이렇게 흘러요. 암페 오른손 법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방향이 되는 거죠. 회전 방향이죠. 자속의 방향인 거예요. 여기 있다가 일로 회전했잖아요. 자기가 회전한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저기 T3 부분에서는 여기는 뭐죠? 여기는 저기 B는 플러스고 A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니까 나오고 B는 플러스니까 들어가잖아요. 그게 거꾸로 되는 거죠. 들어가고 나오고 여기서 들어가고 나오고 이러니까 이때는 뭐죠?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가는 거. 예, 나오니까. 예. 여기는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 다시 나오니까 이렇게 가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고. 예. 그러니까 이 방향이. 그러니까 회전작이 이렇게 돌죠? 이렇게 도는 거예요. 또 이제 가면 또 계속 이게 돌겠죠, 그죠? 이렇게. 이런 원리다 이거예요. 회전자계가. 근데 제가 이거를 갖다가 그냥 그래서 설명을 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한번 했어요. 왜냐면 회전자계가 옛날에 공부는 했지만은 또 오래되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삼성 같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120도씩 위상차가 나는 거예요. R하고 S하고 T가. 예, 그죠? 120도 위상차가 나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T0 시점에서는 R은 플러스고 ST는 마이너스고 T1에 대해서는 S는 플러스고 R하고 T가 마이너스고 T2 지점에서는 T가 플러스고 여기 이제 120도씩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360도간. 그러니까 원 사이클간 한번 해본 거예요. 이렇게. 360도니까. 그러니까 T만 플러스고 R하고 S는 마이너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린 거예요, 이거를. 여기 T0가 없어가지고 제가 하나 더 그렸어요, 여기에. 여기 4개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까 다시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R은 플러스고 T0에서 S하고 T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되겠네요. R은 플러스고 S하고 T는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RST에서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거꾸로 되니까 이제 이게 들어가는 방향이고 이게 나오는 방향이겠네요.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좌석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NS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T1 쪽에서는 아까 뭐죠? S만 플러스잖아요. 여기 S만 플러스예요. 여기 S만 플러스고 R하고 T는 마이너스예요. 그 이제 반대쪽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나오는 거, 여기는 들어가는 거 이렇게 됐잖아요. 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기 뭐야? 예, 이렇게 했죠. 여기 T2 T만 플러스네요. 이렇게. 예. 여기 T만 플러스예요. T만 플러스고 R하고 S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방향이고 여기 나오는 방향이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서 회전자기가 뭐 여기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돌잖아요. 이게 회전자기예요. 그래서 이참에 여러분들 이렇게 비례추이 개념이라든지 이 회전자기의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전동기 용량하는데 뭐 9.8, 뭐 0.163, 6120이라는 그런 숫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지만은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회전자기를 제가 한번 쭉 한번 집어넣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이 그림이 있으니까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요 뒤에 집어넣을 걸 잘못 들어갔어요. 두 장 앞에 들어가서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자, 그러면 위상차를 만들어 주려니까 뭐예요? 여기 쉐이딩 코일을 썼네, 여기는. 예. 코일을 감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지? 저기 교환자석에 단락적으로, 이제 쉐이딩 코일이니까 여기 쇼트 시킨 거잖아요, 이게. 단락적으로 흐른다. 코일에. 다르겠네. 이 전류는 B 부분의 자속을 갖다가 방해한다. 여기가 단락 코일이
단락 코일이 있으니까 여기 자속이 방해되고 여기는 많고 여기 적게 돼. 그래서 이동자기가 형성된다. 이런 것도 있고 분상 기동 분상 주권선하고 기동권선이 있어요. 주권선 기동권선. 이게 주권선 전압이 가해지면 리액턴스가 큰 주권선에 주권선에는 여기 리액턴스가 큰 거예요. 리액턴스가 큰 주권선 흐르는 전류는 여기 리액턴스가 기동권선은 작은 거예요. 그러면 리액턴스가 많으니까 위상이 더 뒤지겠네요. 그게 두 가지 아까 AA-B, B-를 만들어준 거죠. 여기 AA-, 여기 B, B-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일단 한 번만 돌아가면은 지가 그걸 뭐라 그래요? 계속 돌잖아요. 관성에 해가지고. 하나가 이게 기동이 없더라도 원심력서에서 떨어지잖아요, 지가. 한 번만 돌아가면은 지가 위아래 이제 왕복하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계에도 지가 돈다 이거죠. 왜? 관성에 해가지고. 맨 처음이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회전 속도가 약 70, 정적 속도의 75%에 정달하면 원심 기동권선이 분리된다.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죠? 왜 그래? 분상기동. 상을 이렇게 분리해준다는 그 분상이래. 그 다음에 콘덴서 기동이 콘덴서. 이건 콘덴서 써준 거예요, 이거는. 아까 분상은 이게 이게 뒤지고 이게 조금, 이거보다는 이게 더 뒤지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콘덴서를 써주니까 이게 이거보다도 앞설 거예요. 그죠? 주권선은 지상전류. 콘덴사의 지상이 아니고 진상이죠. 콘덴사가 왜 지상이야? 진상전류. 두 전류에서 상차가 커져. 이렇게 했죠. 두 가지가 진짜. 어쨌든 콘덴서를 썼기 때문에 요 기동 권선하고 요거하고 두 개가 합쳐진 위상차겠죠. 모르겠어요. 그게 이거보다는 그래도 앞설 거예요. 그죠? 예. 콘덴서 자체는 진상인데 요 기동권선 플러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주권선의 지상전류와 기동권선 플러스 콘덴서의 여기에 지상전류 이렇게 하면 말해도 돼요. 그러나 위상차는 있다 이게 위상차는. 예. 위상차는 있다. 그 두 전류의 상차가 있다. 같은 지상이라도 뭐예요? 하나는 이렇게 되고 하나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기동전류니까 이거보다 작겠네. 기동권선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요거 합친 이 전류가 전체 전류가 되겠죠. 그죠? 이 전류가 전체 전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전체 전류라는 얘기죠. 메인에. 같은 지상이라도 이쪽의 지상하고 이쪽의 지상인데 이게 더 지상이다 이거죠. 이게 더. 근데 어쨌든 그 둘 사이에는 뭐죠? 상차각이 생길 거라. 어이구 왜? 상차각이 생길 거라 이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단상 유도전동기, 삼상 유도전기 기동법은 다 했어요. 이제 직류전동기를 좀 해야 되겠네. 직류전동기. 직류전동기는 여기 뭐죠? 단자전압에다가, 이제 쭉 이 KN이라고 해서 K 전압 상수 회전수 빼고 RA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RA는 전기자 전류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건 전압 강화라고 보면 되죠. 전압 강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토크는 K 파이 IA 이렇게 했어요. K 파이 IA. 직류전동기 저쪽 앞에 했을 때 요거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안 나왔네 모르겠어요.
뭐 그 정도만 해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뭐예요? 쭉 보면은 기동전류로께서 단자전압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방법과 전기자 외래의 직렬로 가변장을 살펴하는 방법이 있다 해서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그 여러 가지 기동을 하려면은 기동 전류를 제한하려면 뭐예요, 이게? 아, 요거를 바꿔줘도 되고 또 요거를 바꿔주든지 아니면 뭐예요? 뭐 다른 걸로 또 바꿔줄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여기 저항 기동법이 있네요, 저항. 가변저항 RS를 집어넣는 거다. 가변저항. 또 감전압. 전압을. 일반적으로 가변전압 갖는 전원을 채택하는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보니까 요거 두 개를 저항기동법은 요거고 감전압은 요거죠. 그죠? 이렇게. 그런 정도만 알아두고 직류전동기 기동 방식을 설명하라. 이런 거는 좀 안 나올 거예요. 나오면은 유도전동기. 왜? 유도전동기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건축전기에서. 직류전기 쓰는 거 거의 없잖아요. 또 동기전동기 기동 방식이 동기전동기. 동기전동기도. 그러니까 스스로 기동할 수 없으므로 동기전동기는 어떤 방법도 동기속도 가속한 다음에 이렇게 어떤 방법이든 동기속도까지 가속한 다음에 자극을 여자하여 동기속도에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맨 처음에 동기전동기가 이렇게 유도전동기 같이 이 회전자기를 만들어서 돌리는 거예요. 돌려서 왜냐면은 돌리면은 이제 그 회전자가 또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게 어느 정도 동기 속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회전자에 자극을 주면은 그러니까 계좌를 여자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NS극이 생기니까 동기 속도로 따라 들어올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맨 처음부터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 유도전동기 같이 이제 농용 회전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돌려주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다 처음부터 그 속도는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속도가 전속도까지 가까이 도달했을 때, 물론 이제 슬림만큼 뭐 늦게 돌 거 아니겠어요? 뭐 1-S만큼. 그런 상태에서 회전자의 자극, 즉, 계좌를 갖다가 여자해주면은 NS극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회전자에. 그러면 고정자에도 회전자기가 생기니까 그 NS가 따라서 돈다는 얘기예요. 무슨 속도로? 동기속도로. 이렇게. 동기속도. 그래서 동기전동기였고, 여기 있네, 이제 동기전동기를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러면 회전자에, 여기 보세요, 이게. 쭉 있으니까, 1단계는 MC1은 뭐 이렇게 항상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가야 됐고, MC2가 ON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회전자를 쇼트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MC2가 ON이니까. 쇼트니까 농용하고 똑같게 되는 거죠. 그걸 돌리는 거죠. MC2. 돌렸다가 그 MC3는 안 돼요. 그렇다면 이제 2단계는 뭐냐면은 동기속도의 95% 도달시. 동기속도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회전자가 이제 동기속도 95%까지 이렇게 돌아간다. 왜냐면 농용이니까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MC3를 온 해줘요, 여기. 이거를 집어넣어 준다니. 그때는 이제 MC3를 갖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죠, 이렇게. 집어넣어 줬다가 뭘 떼주는 거예요? 이 MC2를 떼주면 되잖아요, 이거를. 이걸 오프시켜버려요. 오프시켜버리면. 이걸 오프시켜버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극이 여자된 거죠, 이 차가. 직류 여자된다. 직류 여자된다는 얘기죠. 요거는 직류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에.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유도 동기전동기라, 이게. 유도기를 이제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삼상 기동권선을 따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삼상 기동권선 기동고. 삼상 기동. 슬림 유도 통해서 이제 권선형 유도, 아까는 이제 농용이지만 이건 이제 권선형. 또 기동 전동기를 따로 쓰는 거. 전용의 기동 전동기를 쓰는 거. 또 고정자 회전 기동형. 초동기 전동기. 뭐 이런 것도 있죠. 초동기 전동.
슈퍼 싱크로너스 모드. 회전자뿐 아니라 고정자도 따로 회전할 수 있도록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어쨌든 처음에 돌려만 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별도로 전동기를 써서 돌려주든지 뭐 기계적인 방법으로 돌려주든지 어떤 방법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같이 이거 같이 그냥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냥 농용 전동기로 맨 처음에 동작시켰다가 나중에 2차 회로를 갖다가 직류의 계좌를 딱 집어넣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게. 동기전동기. 사실은 뭐 동기전동기도 거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동기 하면 뭐 유독이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중에서 이제 농용이냐 권선형이냐 이렇게 따지면 될 것 같아요. 속도 제어 방식이나 속도 토크 특성이죠. 변화시켜서. 부하의 속도 토크 특성으로 평형점을 찾는 건데. 왜냐하면 전동기 토크하고 부하 토크하고 만나는 그 지점이 운전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뭐,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직류전동기네. 직류전동기. 쭉 이게 N은, 이런 수식 있죠? K 파이 I. 파이분의 V분의 I, V-R, 이제 전계자 전압강하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계좌제어법은 계좌제법 요거 변화시키는 거네요. 자석을. 그 다음에 저항제어법. 요거 변화시키는 거네요. 전압제어법. 요거 변화시키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되는 거죠. 이 수식보다도 저 수식만 되면 됩니다. 그죠? 파이 RA V를 변화시키면 된다. 직권전동기도 뭐 똑같이 여기 파이 이제 직권이기 때문에 그 계좌저항이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주파수를 변화시켜서 속도를 제한다. 여기 F가 아니고 V죠. V 이렇게. 유도전동기 이거 나와 있죠. N은 피부 이거 뭐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 수식이. 따라서 뭐 F를 바꾸든지 P를 바꾸든지 했으니까 요거를 바꿔주든지 요거를 바꿔주든지 요거를 바꿔주면은 되는 거네. 그죠? 그래서 극수를 변환할 수 있는 거고 또 부하죠. 가변속죠. 출력주 가. 부하 장치의 입력 회전 속도를 변화하는 방법도 있고 전압제요. 예. 전압제 1차 인가전압 변화시키는 거. 토크 수식이 나오네요. 요거는 이제 그 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하고 뭐 거의 유사한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아까 제가 이제 비례 추이할 때 수식 나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동기와트로 표시한 거기 때문에 뭐 그냥 같은 개념이라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어쨌든 발생 토크는 전압의 2제곱에 비례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유체부하는 이 일반적인 유체 같은 거는 뭐 그 팬이라든지 이런 게 유체잖아요. 뭐 이렇게. 물도 유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T는 N제곱에 비례한다. 토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T가. 인가 전압 조정은 뭘로 하냐? IVR, 슬라이닥스, SCR 대 전압 조정 장치를 이용한다. 또 아니면은 단상 전동기는 리액터의 탭을 절하면은 속도 제어를 할 수 있다. 이게 전압이 변하니까 이렇게. 전압에 따라서 전동기 토크가 제곱에 비례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비례하는. 그러니까 부하 토크가 만약에 이렇게 요 상태라면 그때의 속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속도가 바뀌는 거예요. 전압제어, 극수변환제어, 그러니까. 속도.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토크가 이 전압의 그 1차, 여기 1차 전압인데, 요거에 지금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 표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비례추이하는 그 수식을 이용해서 하면은, 그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는 걸로 나올 거예요, 아마. 아니면은 여러분들 이 수식을 쓰지 마세요. 쓰지 말고, 아니면은 여러분들 전기기기 책에 보면은 또 나올 테니까, 그때 보시는 거예요. 2차 저항. 이거는 이제 비례추이 했잖아요. 비례추이. 했으니까. 굳이 S분의 R2 아니에요? S분의 R2 다시니까 요거하고 같이 변화시켜주면 된다. 이 말했어요. 아까 그 비례하고 해서 추이는 추자잖아요. 추이하니까 이것도 한자예요. 사실은. 한자인데, 이거를 자꾸 추이하니까 힘들잖아요. 이렇게 밀추, 옮길 밀추. 민다는 얘기죠. 밀어서 옮긴다는 얘기죠. 자, 어떨 때 진짜 한자를, 제가 계속 그러는데 한자를 쓰면은 금방 이해가 돼요, 이게. 밀다는 얘기예요. 2차 저항을 연결해서 변화시키면은 비례추이 토크 특성이 변화한다. 속도죠. 쭉 이렇게 2차 저항 이렇게 변화시키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속도도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저항을 쓰니까 저항 손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저항 손실이 안 생기게 이거를 전기적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의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뭐냐면 셀비우스 방식이나 크레머 방법이 있다는 얘기. 셀비우스법이나 크레머법이 그 2차 저항에서 그냥 쓰면은 손실이 되니까 그걸 다시 반환하는 거예요. 어디로? 전원 쪽으로. 그런 것도 있다 이러면 되죠. 셀비우스 방식. 그 다음에 이제 2차 주파수죠. 주파수. 2차 저항의 속도죠. 정지형 셀비. 정지형이라는 것은 반도체 소자 쓰는 거네요. 유도전동기의 속도와 역류를 제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지형 셀비어스. 이제 2차 전력을 역배연 장치, 인버터를 가지고 슬립 전력이겠죠. 그냥 전력이. 정류하여 그 직류 출력을 역변환 장치, 인버터. 이 에너지 전략해요, 이거. 왜냐하면 그 저항에서 손실을 갖다가. 교류 전원 주파수에 교류 전원 주파수의 전력으로서 전원을 반환한다고 그랬어요. 되돌려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지형이라는 얘기예요. 즉 반도체 소자를 썼다는 얘기예요. 2차 저항에서 외부 2차 저항에서 소비되는 손실을
타려 인버터로 전원으로 반환시킨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방법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여기 속도 검출. 이 타코 제너레이터 하니까 TG5 5자는 뭐 빼도 되겠네요. TG 속도 검출했대. 그래서 설정값하고 비교해가지고 생이 아니고 위상 제어죠. 인버터의 그 점호각을 제어하는 거예요. 알파라는 점호각. 이게 알파는 이제 점호각이죠. 언제 온되는 걸 그렇게 점호각이라고 그랬죠. 점호각. 인버터에 의한 속도 제어. 인버터. 예. 인버터에 의한 속도 제어 나오네요. 예. 전압과 주파수를 변환시켜서 인퓨트 아웃퓨트. 뭐 인버터는 여러분들 다 아는 거예요. 인버터는 전류형 전압형. 여기 전류형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 콘덴서 집어넣으면 전압형. 여기에 뭐 리액터 집어넣으면 전류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뭐 거의 뭐 다 반도체 소자니까 그렇다는 얘기고. 여기는 사이리스타 썼네요. 양쪽에. 근데 여기는 그 다이오드에다가 이게 트랜지스타 썼고 여기 다이오드고 이랬네. 일반적으로는 그 저기 뭐 전압형을 많이 쓴다 그랬죠? 이렇게. 힙이라고 하니까 그냥 차단기라고 그러는데 뭐 B는 콘덴서 뭐 블록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어쨌든 그 콘덴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AM, PWM 있죠? 펄스 앰플리튜드. 펄스 높임. 예. 펄스 폭을 변조하는 거. 대부분 저거 안 쓰죠. 거의 다 PWM 써요. 사용 소자. 예. 게이트 턴오프 트랜지스터. 뭐 이렇게 인버터 선정. 인버터를 적용하는 전동기 극수 보통 4극이나 6극을 많이 사용한다. 전동기 극수가. 이런 얘기. 정격 전류. 인버터의 정격 전류는 전동기 정격 전류 한 1.2배 정도보다도 큰 거 해라. 뭐 이런 것도 나와 있네요. 그래서.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동기의 기동이나 속도 제어 방식을 했는데 거의 또 30분 이상이 걸렸네요. 예. 다음 시간에는 전동기의 점검 및 특정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